저희의 주제는요, 살림입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살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삶의 학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고, 그거를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거 영상 좀 틀어주세요. 집안 살림이요? 저는 안 하는데. 나무랑 숲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산림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 산림을 보호해야 해요. 아, 살림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나무 많이 베서 종 많이 만드는 거? 산림은 나무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인류에 의해서 제거되어 왔습니다. 산림 황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가뭄, 혹한, 폭풍 등의 자연적 재해와 산업화 과정에서 산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불 내는 놈들은 진짜 잡아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요. 저 수업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황토색 흙밭에서 35년 동안 전 국민이 동참해서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산림 파괴에 대해서 상관없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는 총 4명의 학생이 등장했는데요. 아무런 의식 없이 살림을 파괴하고 있는 김은세 씨, 그리고 환경에 정말 관심이 없는 강백지 씨, 그리고 살림에 대한 가장 평범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문너멀 씨, 그리고 이 강일원 씨는 사실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분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림의 전반적인 지식, 그리고 살림이 파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림을 보호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살림이라는 말이 일상 속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림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살림이 일상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대표해서 대학생 A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대학생 A씨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책과 A4 용지, 연필 모두 살림의 목재로 만들어졌고 책상과 의자 또한 살림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살림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먹고 마시는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깨끗한 물 또한 살림의 정화 기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나무젓가락 또한 살림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생 A씨가 야외에서 쉬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서도 우리는 살림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기 정화 기능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시 속의 살림은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도시 속의 살림은 열섬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 또한 합니다. 이렇게 살림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살림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림은 지금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파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시아와 서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이런 지역들이 산림파괴가 굉장히 심각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산림파괴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 나라를 보았는데요.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10년간 120만 헥타르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평양의 11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시림의 72%가 소실되었고 필리핀은 50년 동안 산림 면적의 국토의 25%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산림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림 파괴가 지구의 환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 부분은 다음 발표자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발표 셔틀 민경천입니다. 이제 영양에서부터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되는데요. 일단 영양 같이 보실까요? 먼저 이제 산림파괴 영향 중에서 첫 번째로 지구 자정 능력 상실, 특별히 온실가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저희 지구온난화 다들 체감도 하시고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프레온가스 등등에서 많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산화탄소가 가장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걸 반기를 둘 수 있는 게 사실 이산화탄소 그 자체의 능력은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왜 온실가스로서 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왜냐하면 저희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양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우리가 원래 나무가 자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시면 이 나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광합성 아시죠? 광합성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탄소 만들어내는. 그러면 이제 산림 내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그렇게 흡수해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요. 근데 만약에 나무를 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모든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한다 그래서 바로 사용해가지고 바로 산소로 내는 게 아니라 나무 안에도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흡수를 해서. 근데 파괴하면은 얘가 오히려 반대로 그 안에 있는 거를 배출시켜버리죠. 근데 그래서 바로 흡수를 해서 갑자기 배출원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의 약 24%가 산림 이 파괴에 의해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장선상으로 볼까요? 그 나무가 파괴됐고 이제 온실가스가 생겨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지구온난화가 생기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죠.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나온 이 그래프인데요. 지표 및 해수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파리 협약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었던 지구 평균 온도를 2도씨 이상, 정확히는 1.5도 정도로 맞추자라는 게 계속 협약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급격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산림 파괴 때문에 지구 온도가.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먼저 일단 옆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빙하. 많이 나오는 사진들이 이 빙하 이외에도 빙하 이 조그만 데에 북극곰이 올라가 있는 사진.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동물들이 사는데 아니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 때문에 섬이 잠기는 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그 바이러스에서 온도가 되게 이제 여기는 낮아서 얼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높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전염병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염병들,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요. 그러면 이제 증폭된 폭염과 열대 현상은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가 올라가서 증가되겠죠. 사막화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파괴. 먼저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어떤 거냐? 특별히 생물 다양성은 좀 생물학적으로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유전자, 인간은 되게 유전자가 다양하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무성 생식, 성이 없는 생식들은 자손이 나올 때 그냥 부모랑 똑같은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우리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이제 저희가 나타나는 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합쳐지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좀 자세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이런 건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 일단 산림을 파괴하게 되면 그 산림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들이 일단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거기가 살고 있는 거기서. 그리고 영향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동식물들한테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생물 다양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유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과 연결돼서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종들에 의해서 다양성이 생기는 거고, 유전자 다양성은 아까 생물 다양성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여러 생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집합을 이루고 거기 있는 환경들과 합쳐져서 그 생태계, 바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생태계의 다양성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두가 다 산림 파괴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다 연결돼서 파괴가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막화 있습니다. 사막화. 그림 보시다시피 지금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인데요. 사막화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개간이랑 인간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토지 같은 거 농업하기 위해서 토지 이렇게 개간하고, 그리고 목축활동하려고 토지 이렇게 다 평평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토양의 질이 저하되고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사막화인데요. 밑에 사진 보시면 이제 세계지도인데, 지금 가장 진한 부분이 사막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분이고, 이렇게 누렇게 된 부분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건 아프리카도 보이고, 아시아 쪽, 뭐 중국 쪽도 보이고, 여기 남아메리카 쪽도 보이네요. 네, 이게 벌써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인간 사회나 자연 모두에 당연히 이제 사막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떤 거가 될까? 지금까지 영향을 받다면, 현황들이 이제 받다면 원인, 산림 파괴 대체 어떤 원인이 있을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무를 얻기 위해서 과도한 벌목을 하는 거, 그리고 식량 생산에 위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는 거, 경제적 이익 활동, 기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식량 생산을 위한 농경지 확보인데요. 그림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되게 불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산불 보여주려고 낸 게 아니라요.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농업을 하려고 여기를 다 불을 태워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전농업 이거 불 태워서 그냥 여기 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나무 심으려고 하지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굳이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태우면 얘네들이 유기물로 변해요. 이 토양에. 그러면 토양이 이제 다른 거를 심을 때 얘네 유기물 영향을 해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열대우림 지역에서 이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어요. 하나의 예시로 저도 베트남 여행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이동식 화전농.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불 나고 있어도 특별하게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그냥 별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체 이게 왜 문제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데가 왜 문제인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농업, 그 계단식 농 보시면 그냥 계단식 농 보시면 그냥 계단식 농인데, 이게 왜 보시면 중간중간에 나무들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반증하는 게, 이게 여기에 다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잎 한 번 남은 거예요. 그냥 나무 다 잘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들이 계단식 농을 만들려고 나무를 저희가 표시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나무를 얻기 위해서 과도한 벌목하는 거, 밑에 연료를 쓰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들. 이제 크게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종이죠. 종이. 저희도 이면지 노트 재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재지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20%에서 40% 정도가 재지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플랜테이션.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 플랜테이션, 그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서구의 그 기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모아서 이제 하는 거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정의는 공업 사업용 작물을 기르고 판매하기 위해서 농장을 하는 건데, 원시림을 태우고 필요한 식물을 심는 거예요. 아까 이동식 화전농업이랑 연결돼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코코아 플랜테이션,
이제 코코아 나무 여러분들 코코아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몇 퍼센트 이제 카카오 이런 것도 먹고. 이거 코코아 빈이고 이거는 기름야자나무 여러분들 팜유 같은 거 만드는 기름야자나무 사용량인데요. 그럼 이거 왜 문제가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원시림을 이제 심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식물을 다 태워버리고 원시림을 심게 되면 그게 광합성 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플랜테이션을 위해서 심은 나무들, 코코아나 기름야자 같은 나무들은 기존에 있는 원시림에 비해서 탄소를 20% 정도밖에 흡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평소에 100% 흡수했다가 20% 흡수한다는 거는 5분의 1양밖에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못 흡수하게 되니까 이제 오질가스가 기존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만큼 못하게 되니까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목축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목축활동하려고 불태우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축해서 먹는 소고기입니다. 네 번째, 기타는 댐 건설. 여기 중간에 이제 나무들 사이에 댐 건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댐 건설하려면 당연히 나무도 제거해야 되고 숲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되죠. 기후변화로 이제 잦아진 숯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온도 변화나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마찰력 올라가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산불 나는 경우도 크게 우리 강릉에서 예전에 봤듯이 산림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산림 파괴 지금은 좀 개략적으로 정말 크게 봤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산림 파괴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하고 대학생 A씨가 이제 시험 기간인가 봐요. 이렇게 종이를 쓰고 있죠. 사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과도한 설정일 수 있지만 종이 막 꼬겨 쓰면서 이러면은 약간 관종 느낌이 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관종 느낌 안 나더라도 사실 종이를 조금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가끔 보는데 카페에서 휴지 찢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부러 휴지를 갈래갈래 찢어 놓으시는 분들. 그래서 종이를 그냥 쉽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종이컵 2개나 쓰고 계시죠? 하나만 써도 되지만 물론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면 더 좋겠죠. 휴지. 이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가 사실 저는 이 사진은 화장실용보다 여기서 손 씻고 휴지가 보이길래 그 에어드라이 있지만 이게 더 잘 씻기잖아요. 시간도 빨리 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이런 거 휴지를 한 번 사용할 때 이렇게 두루두루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패러디 차원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분홍색 막 꽃밭 이런 데 가면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왠지 이제 머리에 꽂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꽂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뭔가 너무 주고 싶어서 그냥 꽃을 쉽게 꽂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괴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 저희는 이제 해결 방안을 여러 차원에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개인적 차원이랑 동아리적 차원에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인적 차원은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이컵 대신에는 저희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사용하고요. 나무젓가락 대신 이제 수저. 이게 뭐 나무젓가락 대신 수저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군대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나무젓가락 네,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나무젓가락 대신 수저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그런 거. 여러분들 MT나 여행 가실 때 분명히 MT 안에 쇠숟가락이나 쇠젓가락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안 사용하죠. 나무젓가락이 편해서 그거 씻어야 되고. 그러더라도 수저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절약하는 것, 이면지 사용하는 거, 생활화하시는 거.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면지를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면지로만 그렇게 필기하시고 그분들도 계시는데 더 많이 이면지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탄소 배출 온실가스 줄이기 이제 아까 이거는 산림 파괴에서 좀 더 나아간 거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이랑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서 이거는 지구 온난화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친환경 제품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을 조금 절약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전기를 아껴서 쓰는 거, 뭐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도시 속 녹지 조성하기.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도시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그러면 도심 속에서는 대체 이 빌딩밖에 없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나무를 심고 어떻게 내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나. 먼저 첫 번째로 실내화단. 부모님들 중에서 가끔 계셔요. 정말 화분에 너무 관심 많으셔서 하나하나씩 들이다 보니까 집이 이게 진짜 온실이 된 곳들 있잖아요. 그렇게 실내화단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고, 옥상 정원. 가끔 학교에도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 건물 위에 옥상 정원 돼 있으신 분들. 그 옥상 정원. 사실 저희도 이거를 좀 해볼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대면 학교 측이랑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주말 텃밭. 주말 텃밭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말 텃밭이 뭐냐면 매주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일에는 저희가 바쁘니까 주말에 어디 논 같은 거를 어느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주말마다 가가지고 이 텃밭에.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심는 거, 상추 막 이런 거 따서 많이 먹고 이런 거 요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아리 차원. 사실 동아리 차원이라는 게 저희 동아리에서 어떻게 했냐를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동아리에서 아는 게 정확히 없으니까. 네. 이건 솔직히 앞서 결과 보고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면지 노트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부직포 컵홀더라고. 저희가 컵홀더, 이제 종이컵도 종이컵인데 여러분들 종이컵 들고 다닐 때 당연히 컵홀더 끼우시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재질 종이잖아요. 똑같이 종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컵홀더 우리가 들고 다니게 할 수 없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컵홀더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무슨 뭐 주머니에 넣어줘서 뭐 이거 뭐 손에 딱 붙게 하고 뭐 어떻게 뭐 가방에 붙일 수 있게 하고, 사실 말이 안 돼서 그런 거 다 자르고 부직포를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하자. 대학생들 진짜 안 이쁘면 안 가져가잖아요. 안 이쁘면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좀 이쁘게 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재봉틀로 재봉을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절대 안 이쁘다고 판단을 하고 돈을 조금 들여서 저희가 맡겼습니다. 업체에 저희가 딱 디자인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정 때문에 약 100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해서 100개를 나누어 줬는데, 한 교시 만에 딱 이게 100개가 막 주워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뿌듯했던 거는, 이제 학교 교내 카페를 가면은 이거 끼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텀블러 및 머그컵 활용. 네, 이거 텀블러랑 머그컵 활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8,250개의 종이컵이 사용된대요. 그러면 8그루. 이게 5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면은 8그루를 이제 곱하면 이게 114평방미터. 이게 4,000평방미터거든요. 그래, 이 단위가. 거기다가 114 곱하시면 얼마나 크신 줄 알겠죠? 그 숲이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먹는 이 종이컵 사용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목일 행사했던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사이클링 제품이었습니다.